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침입은 이제 몽골의 침입이죠. 몽골의 침입은 우리가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원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7차례에 이어서 7번이나 쳐들어온 것을 끝까지 열심히 막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전 그 부분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자, 그래서 몽골의 침입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 몽골이 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7차례. 7차례 침입이 있었고, 약 29년에 걸쳐서. 제일 처음 침입하게 된 것은, 1231년인데, 그 연도 이따가 쓸게요. 강동성 전투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동성 전투. 우리가 몽골과 처음 접촉을 하게 된 게 강동성 전투인데, 강동성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 옆에다 귀퉁이에다가 참고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몽골이 점점점 힘이 세지면서 거란을 침략하게 돼. 그래서 거란을 침략하고 또 여진을 막 침략하는데, 거란을 침략하고 나서 이제 거란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잔류들이, 잔당들이 세운 나라가 대요수국이고, 여진을 침략하고 몽골이 이제 여진을 흡수하면서 또 남은 나라가 이제 금나라, 이제 남은 나라가 이제 동진국이에요. 여기 동진국? 동진국 맞다, 동진국. 내가 정왕국이라고 잘못 말한 줄 알았네. 동진국. 그래서 동진국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어요. 바로 두만강 위쪽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대요수국, 동진국은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란의 잔류들이 만든 거, 여진을 이어받아서 만든 거. 자, 어쨌든 강동성 전투는 거란이 대요수국을 세우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자꾸 침략을 하러 와서 노략질을 하러 왔었고, 그래서 몽골이 거란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와요. 몽골이 거란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란을 잡기 위해서, 대요수국, 거란을 잡기 위해서 몽골과 이때 잠시 힘을 합쳤다는 거죠. 크로스, 같이 싸웠다는 거. 근데 이 몽골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동진국과 같이 와요. 동진국과 몽골군, 그리고 고려. 이런 식으로 강동성 전투 때 우리가 처음으로 몽골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은 우리한테 형제 매약을 맺자고 해요. 우리 잘 지내보자, 형제 매약. 우리의 아우를 해, 아우가 되라. 이런 식으로 형제 매약을 맺고 나서는 몽골이 점점점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신 저고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에 와서 공물을 요구하고 가는 길에 저고여가 피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침입의 원인이 되는데, 요것도 참 되게 역사의 미스테리인 게, 우리가 안 죽였다는 얘기가 많아요. 고려가 죽인 게 아니라 동진국 쪽에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동진국에서 일부러 고려 분장을 하고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몽고 쪽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 복장을 하고 또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저고여는 누가 죽였을까? 막 이런 이제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죽였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저고여 피살 때문에 침입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입이 오는데, 1차 침입부터. 1차. 그냥 1차, 2차 이렇게 쭉 쓸게요. 칸이 모자니까 1차 침입. 자, 1차 침입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항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박서의 귀주성 전투. 아까 강감찬에서도 귀주 대첩이 나오는데, 귀주가 이제 우리 변방에서 이제 싸우는 곳으로 좀 중요했던 곳인 것 같은데, 자, 박서의 귀주성 전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몽골의 침입은 좀 하층민들이 끝까지 싸웠다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충주에서 이제 관노비의 저항, 관노비와 초적들이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거. 관노비와 초적들이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 자, 보시면은 1차 때 박서가 귀주성에서 끝까지 항전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은 조정에서 그냥 우리 강화 맺자,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만 항복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박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웠지만 결국 조정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얘네들이 돌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차로 넘어갈게요. 2차로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되죠.
침입이라고 그냥 쓸걸. 자,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뭔가, 2차로 쓰자. 통일성이 떨어진다. 자, 1차에서 2차 침입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죠?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강화천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몽골하고 좀 어떻게 싸워보겠다 해서 최후가 강화천도로 하게 돼요. 강화도로 옮긴 이유는 몽골이 워낙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해전에 약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물살도 센 그쪽 이용해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아무튼 2차 침입으로 넘어가서 2차 침입 때는 살리타가 둘 다 살리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살리타를 죽이죠. 통쾌하게. 자,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이때 이제 처인성이 워낙 처인성이 원래 좀 처인 부곡이었거든요. 이때가 처인 부곡 및 향소 부곡이라고 들어보셨죠? 향소 부곡이라고 해서 고려에서 좀 천대받는 지역, 좀 낮은 지역, 일반 현보다도 좀 낮은 노예처럼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낮은 등급의 그 부곡, 향소 부곡 그런 지명이었는데 이때 얘네들이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죽였다 해서 승격해줘요. 처인 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해줍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사살해요. 눈에 화살 맞아가지고 살리타가 죽어. 살리타 죽고 나서는 몽골은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적장이 죽으면 가장 우두머리가 죽으면 다시 철수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살리타가 죽고 나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침입 3차로 쳐들어오죠. 자,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당합니다. 얘네들이 막 보복을 하려고 당울태 장군이 오는데 살리타를 죽인 복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당울태가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경상도까지 쭉쭉 내려와요. 경상남도까지. 계속 경상남도까지 되게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쭉쭉 당해. 그리고 이때 속장경도 소실되고 경상남도까지 왔기 때문에 경주 주변까지 얘네들이 와가지고요. 이때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황룡사 구축 목탑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남아있더라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뭔가 좀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황룡사 구축 목탑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황룡사 구축 목탑이 요건데 여기 옆에 벽 석화에 그 남아있는 걸로 이제 복원한 건데요. 이렇게 9층이었고 오버하면 대마도에서 보였다고 해요.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총 높이가 79.2m, 그러니까 약 80m라고 보면은 되게 높은 거죠. 옛날 건물치고 80m면은 날씨 좋으면 보였을 수도 있어. 그때가 앞에가 산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되게 엄청나게 멋진 통일신라 때 만든. 그래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막 돈을 뭐 거의 2천억 원 들여가지고 복원한대요. 지금 복원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 그리고 황룡사 복원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복원하면은 이런 포스 나온다. 복원하게 되면은 좀 관광으로는 좀 괜찮겠죠. 복원 안 됐어요, 아카님.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공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2025년 정도에 복원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형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황룡사 이 구축 모탑이 이때 불탔다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3차 때는 엄청나게 당했고 이때 속장경과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될 정도로 3차 때 피해가 컸다. 그리고 4차는 따로 안 적을게요. 4차 때는 쳐들어왔는데 이때 원나라 황제가 죽는 바람에 얘네가 금방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차. 칸이 모자라니까 중요한 것만 적을게요. 자, 5차 진입 때는 또 김윤우가 활약을 합니다. 이 김윤우가 숙련돼요. 싸움을 참 잘했나봐요. 김윤우가 충주성 전투. 충주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근데 몽골의 침입은 다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야. 그냥 걔네가 다시 갔다가 또 와. 그냥 잠깐 막아낸 정도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간섭기를 가게 되죠. 5차는 충주성 전투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차 침입.
자, 6차로 넘어가면 6차 때가 가장 잔인하게 되게 침략이 심했어요. 6차는 6년간 네, 원래 한 번만 침입하고 가고 그랬는데 4번이나 와가지고 침입 1차, 2차, 3차, 4차, 6년간 4차례나 계속 침입을 했고 이때도 역시 충주에는요 몽고의 항전으로 인한 비석이라던가 그런 유물들이 많아요. 충주에서 특히 많이 싸우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충주에서 다인철소 전투 이게 유명합니다. 다인철소죠. 여기 또 역시 향소부국의 그 소였어요. 이때 다인철소 전투에서 몽고의 적장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이칸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뭐 7차 침입도 있는데 7차 침입은 또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것도 곡물용으로 쳐들어왔다가 말고 내용이 딱히 없으니까 간단히 6차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개경환도를 하죠. 개경환도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 항복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무호정변이 일어나서 최씨 정권이 막을 내려요. 최씨 정권 몰락. 그러고 나서는 임년, 임유무 뭐 이렇게 김준 이렇게 바뀌는데 자,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는 몽골과 강화를 맺게 돼요. 이 강화는 뭐냐면 이제 황제가 직접 태자가 직접 아들이 와서 태자 입조 조건으로. 이거 말고도 많았죠. 왕 간섭기 때 자기 그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왕 이름 앞에 이제 충자가 붙고 그런 식으로 왕 간섭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왕 간섭기는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게요. 태자 입조는요 아까 말한 친조랑 똑같은 거예요. 왕의 아들 왕자가 직접 몽골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뭐 한동안 몽골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볼모 잡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약간 굴욕적인 외교를 한다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공민왕 노국공주 아시죠? 이런 식으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은 몽골 침입이 참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만 좀 흐름만 파악하고 이것까지 완벽히 암기하신 뒤 그 다음에 1차부터 7차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성 전투는 몽골과 첫 대면을 한 전투 중요하죠. 거란의 침입을 몽골과 합세해서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몽골이 우리한테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게 되고 형제 매개가 맺고 나서 저고여의 피살로 쳐들어오게 된다. 침입의 원인. 그리고 1차 침입 때는 박서의 귀주정 전투 중요하고요. 약간 하층민들의 싸움이 많았다. 그리고 강화천도를 하고 2차 침입에는 김윤의 천성 전투 너무 중요하죠. 살리타를 사살한 거.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이때 소실된 것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2차 침입 때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돼요. 아까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 초조대장경인데, 이때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냐면요. 3차 때부터 만들어요. 속장경과 초조대장경이 다 불탔기 때문에 이때부터, 3차 때부터 이때 팔만대장경을 조판 사업을 이때부터 실시하게 되고 계속 이게 뭐 1, 2년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쭉 만들게 돼요. 이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5차 때도 김윤우가 끝까지 활약을 했다는 거. 그리고 6차 때 뭐 다인철소 전투 뭐 이런 거 중요한 전투 정도 좀 흐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경환도로 몽골과 강화 이런 식으로 몽골의 기나긴 7차례 침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몽골이 1차 쳐들어온 그 연도가 1231년이거든요. 약 29년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과 강화하게 된 연도는 1259년, 29년 뒤 1259년에 29년간 7차례에 거쳐서 계속 막아냈지만 결국에는 몽골이 워낙 힘이 셌고 원 간섭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 결과를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삼별초항쟁까지는 다뤄줘야겠죠. 결과는 국토가 엄청나게 쑥대밭. 여러분 전쟁을 한번 해도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데 7차례나 쳐들어왔으니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몽골로 이렇게 몽골로 이렇게 뭐랄까 포로로 끌려가고 많이 죽고 국토가 완전 황폐화됐겠죠. 그리고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던가 속장경 이런 등등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청자의 빚을 못 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때 몽골의 침입으로 청자가 쇠퇴하고 뭐 분청사기 같은 게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문화재가 엄청나게 소실됐다라는 거. 그리고 삼별초항쟁은 칸이 모자르네. 삼별초항쟁은 여기다 이어서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위에를 지워서 쓸게요. 자,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고 강화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운 삼별초항쟁은 몽골에 대한 우리의 그런 자주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최씨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삼별초의 항쟁은 아시다시피 강화도에서 시작돼서 섬으로 옮겨가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에서 삼별초가 이제 배중손이 제일 처음에 배중손이 그 왕자 오늘 왕으로 추대하면서 아예 국가를 세우게 돼요. 독자적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나라를 아예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때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가지고 몽골과의 침략을 우리 같이 막아내자 뭐 이런 식으로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하지만 뭐 일본이 도와주진 않았죠. 그리고 나서 진도에서 배중손이 죽습니다. 사망.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이어받아서 김통정이 선봉이 돼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싸우지만 결국 여몽여마군에게 진압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제주도가 옛날엔 탐라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세운 게 이때 뭐죠? 그죠? 탐란 총관보를 점점 지금 힘이 없어지면서 글씨 막 써. 탐란 총관보를 세우게 됩니다. 이 탐란 총관보는 목장이에요. 목마장. 지금도 그래서 그 제주도의 그 초지, 제주도 한라산에 그 해발 200m에서 그 초지에 여전히 아직도 목마장이 있고 제주도 제주도 말 있잖아요. 조랑말. 이게 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거기서 말을 만들게 된 게 몽골 애들이 워낙 기마민족이고 여기다 말을 많이 이제 키움으로써 나중에 일본 정벌에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탐라총관부를 세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삼별초의 항쟁의 의의를 얘기한다면 뭔가 몽골 고려인의 이런 자주성 표출을 우리가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무신들의 최씨 정권이 이제 개경환도에 반발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의 마지막 최후 발악이 아니었을까. 어차피 얘네들은 최씨 정권은 얘네가 이렇게 발악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왜냐면 최씨 정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었고 마지막 최후 항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별초 항쟁을 너무 미화한 것도 있다. 그냥 최씨 정권 걔네들의 약간 뭐랄까요? 필요에 의해서 싸운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정신으로 좀 포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설도 일각에선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끝까지 싸웠던 부분은 의의로 남길 수 있도록 어쨌든 뭐 그건 생각하는 사람의 나름이겠죠? 자, 어쨌든 몽골의 침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 그림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별초는 원래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이었어요.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이었고 원래 야별초, 신의군,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세 개로 바뀌면서 삼별초라는 명칭을 썼었고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게 또 뭐가 있을까? 잠깐만요. 자, 몽골 전쟁과 관련된 지도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다 설명하긴 했지만 몽골에게 쳐들어오고 귀주성 박서의 항쟁 순서대로 본다면 그 다음에 김윤우가 이제 살리타를 죽인 거, 그리고 노비들도 이제 충주에서 계속 노비들의 항쟁이 많았고 부인사 대장경판 소실, 부인사 대장경판이 다른 말로 초조 대장경이에요. 2차 때 소실, 그리고 뭐 황룡사 구충탑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3차 때 소실되는 거 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 그리고 1차부터 한번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할 말은 되게 많거든요. 자, 지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안 붙어. 자, 이렇게 대충 보자. 자, 몽골의 1차 진입을 보시면 몽골 지휘관은 샤르타카 살리타예요. 그래서 3개 부대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충주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정도로. 그래서 그냥 루트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항전지, 뭐 규주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진입. 자, 2차 진입 보시면은 2차 때는 대구까지 내려옵니다. 여치 살리타고요. 이때 처인성에서 살리타가 이제 사살하죠. 죽죠. 김윤호가 살리타를 사살하고, 몽고 침입은 7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문제집은 6차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7차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차 침입. 3차 침입 때는 여기 전주, 부안까지 이렇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당울태, 탄고, 당울태가 내려오는데 서해도 지역 쪽에 쭉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도로 그냥 경로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차 침입 때는 밑에까지 전주도 충주, 암호간이 오고 내륙의 길로 쭉 쳐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황제 정중의 죽음으로 금방 철수합니다. 아까서 4차는 따로 안 적었죠? 자, 5차 때가 이제 우리 막 밑에까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피해가 되게 많아요. 자, 5차 침입. 5차 침입은 경상도 밑에까지 막 내려오고, 이때 황룡사 구축 모탑이 불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구가 쳐들어오는데, 서해도뿐만 아니라 진짜 많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전투도 되게 많았다는 거. 충주선성, 충주전투, 뭐 이렇게 많고. 자, 그리고 6차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6차까지 또 쳐들어오는데, 차라타이가 쳐들어오는데, 충주산성, 상주산성, 뭐 이렇게 대패하고, 뭐 우리 충주선 전투, 다인철소 전투, 다인철소 전투가 또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쭉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 얘네들의 진입 경로 지도 보여드렸고요. 자, 몽골과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제가 서예 외교단판 아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그냥 이렇게 강동육주 줄 테니 자비 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서예 외교단판을 설명했던 그림이고요. 자, 삼별초의 이동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화도, 진도, 제주도라고 했죠? 문제는 이렇게 지도로 많이 나오니까 지도로도 좀 알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갔다라는 거. 삼별초의 이동 경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그림 자료는 보여드린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정말 대단하죠. 뭐 이거 뭐 바닷물에 불리고 휘어지지 않고,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나무인데 쉬지도 않고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로, 장경판전 내부를 가보게 되면은 정말 서늘해요. 그리고 이게 이 땅으로부터 요만큼 띄워놓고 되게 과학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 해인사에 가봤는데요, 되게 서늘해. 여기만 뭔가 서늘하고 진짜 딱 느낌이 달라. 꼭 냉장고에 온 그런 기분이었어. 그래서 아무튼 장경판전, 우리가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좀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제가 또 어제 또 너무 달려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진도를 나가게 됐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나라 간섭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원간섭기의 우리나라의 모습들, 그리고 공민왕의 반원정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으면 거기까지 하고, 웬만하면은 고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이어서 왜구와 홍건적 격투에서 이제 최영과 이성계 나오고, 그 고려 말 신흥무인 세력 나오는 조선 건국 바로 전까지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잠시 녹화 끊을게요.